나이가 들수록 가만히 있어도 삶의 무게는 무거워지니 가급적 많은 것들을 단순화시키고 깃털처럼 가볍게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살아가는 방식에 여분의 군더더기가 없을수록 자유롭다. 특히 그 중에도 인간관계가 자유로워야 한다. 인간관계에 있어서 맨 먼저 할 일은 나는 누구로부터 사랑받고 싶은가, 나는 누구를 사랑할 것인가를 가려내는 일인 것 같다. 자칫 편협하게 들릴 수 있지만 이것으로 내가 있어야 할 장소나 내가 가지고 가야 할 인간관계를 우선적으로 챙긴다. 밀물과 썰물을 거쳐 여전히 내 곁을 지키고 있는 그 사람들이야말로 지금의 내 사람들인 것이다. 좋은 인간관계에 대해 생각을 해본다. 나는 누가 좋을 때 그저 그 사람이 이 세상에 나와 같은 시대에 존재해주는 것만으로도 고맙고 기쁘다. 상대가 나에게 무엇을 해주었고 내가 무엇을 해줘야 한다거나 얼마큼 자주 보고 함께 무엇을 같이 해야 한다는 당위에는 별로 관심이 없다. 서로에게 작용하는 것이 없이 나는 그저 그 사람이 좋고 그 사람이 행복하기를 바라게 된다. 관계에서 그 사람의 존재 자체가 주는 기쁨이 가장 크려면 나는 타인에게 의존하지 않을 힘을 키워야 한다. 좋아하는 사람을 보노라면 나도 분발해서 좀 더 나은 사람이 되고 싶어진다. 홀로서기를 두려워하는 이들에겐 이것이 쉽지 않다. 내가 상태가 좋지 않을 때 같이 망하자고 붙잡고 늘어지는 관계가 가까운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다. 그런 파괴적인 관계임에도 불구하고 외로움과 소외감이 두려워 뻗쳐오는 손을 덥석 잡고 자신을 비굴하게 제물로 갖다 바치는 이들도 있다. 혼자서 잘 설 수 있어야 타인과 함께 있을 때도 더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고 마음이 통하지 않는 누군가로 공허함을 가짜로 채우기보단 차라리 그 비어있는 시간들을 있는 그대로 직면하는 것이 낫다. 그래야만 내가 앞으로 어떤 사람들과 있어야 진정으로 나답고 편안할 수 있을지를 감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인간관계를 가급적이면 관리하지 않고 살았으면 좋겠다. 내가 나다울 수 있는 인간관계를 제외하고는 부디 놔줄 수 있으면 좋겠다. 브라질 출신의 소설가 파울로 코엘료가 이렇게 잘 정리해서 말했다. 모든 사람들이 당신을 다 좋아한다고 하면 당신에게 무슨 문제가 있을 것이다. 당신은 모두를 기쁘게 할 수는 없다. 제한된 인생의 시간 속에서 내가 정말로 좋아하는 사람들을 좋아하는데 시간과 마음을 더 쓸 수 있으면 좋겠다. 사람들이 잘 믿어주지 않지만 나는 타고나기를 내성적이고 수줍음을 잘 탄다. 사교적이거나 주목을 받는 인기 많은 여자아이가 되는 것은 감히 꿈꾸어 본 적도 없다. 남들이 단체로 어울려 다니며 신나게 놀 때 나는 주로 1대1의 인간관계가 주는 조용한 친밀감에 편안함을 느끼며 성장해왔다. 원래 달변도 아니었지만 같이 있는 사람들이 3명을 넘어가면 말수가 그냥 줄어들었다. 그렇다 보니 나 역시 살면서 이래저래 인간관계로 인한 스트레스를 받았다. 쓸데없이 예민하다 보니 누가 나와 맞고 맞지 않고 누가 나를 좋아하고 좋아하지 않고를 너무 빨리 직관으로 알아채는 나 자신이 싫었다. 내가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 나를 싫어하는 것은 또 견디지 못해서 별로 좋아하지도 않는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애쓰던 나의 모습은 얼굴이 화끈거리는
30 중반쯤을 넘어서부턴가 예전만큼 인간관계 스트레스를 받지 않게 되었다. 왜 그럴까 생각해 보았다. 그 사이 인격적으로 훌륭해져서는 물론 아니고 우선 나이가 들면서 체력이 떨어진 것이 영향을 미쳤다. 누군가를 싫어하는 감정은 엄청난 에너지를 소모시킬 뿐만 아니라 물리적으로 건강을 해쳤다. 글 쓰는 프리랜서라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져 자연스레 사람들과 부딪힐 일이 없어진 것도 이유 중 하나일 것이다. 대부분 이메일로 일을 협의하니 얼굴 보고 다툴 일도 잘 없다. 또 다른 이유는 나이가 30 중후반이 되자 얼추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감정의 한계가 파악이 되어 불필요한 감정 소모가 없어진 것이다. 무엇보다 결정적인 이유는 단연간 사람들과 부대끼면서 인간관계로 인한 스트레스에 대처하는 나만의 요령이 생겼다는 것이다. 스트레스를 주는 인간관계의 문제들에 대해 나는 다음에 3가지 방식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1. 정면 돌파 2. 피하기 3. 놔주기 첫째, 정면 돌파는 쉽게 갈라서지 못하는 관계에 적용된다. 서로의 장례식에 가서 복잡한 마음으로 눈물을 흘리게 될 사람들. 어쨌거나 평생 내 삶 속에 안고 가야만 하는 사람들. 가령 부부나 연인, 부모 자식 관계, 그리고 절친한 친구들. 이들에게는 애먼 기대를 가져 혼자 낙담하거나 실망하는 대신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솔직하게 요구했다. 설사 그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 해도 마찬가지로 그들이 내게 기대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할 수 있을 만큼만 하고 타협으로 공존하기를 바랐다. 그래서 고통스럽지만 정면 돌파하고 결론이 어떻게 나든 모호한 부분은 분명히 하고 넘어간다. 아무리 노력해도 접점이 없으면 다른 데 아닌 피하기나 놔주기로 넘겨야겠지만 그래도 끝까지 최선을 다한다. 실패한다 해도 최선을 다해보지 않으면 미련이 남을 것 같아서. 둘째, 피하기는 어떤 이유에서든 나에 대해 선입견을 가지거나 나를 경계하거나 싫어하거나 근거 없이 내려다보거나 올려다보는 등 굴절된 심리를 가진 사람들에 대해 내가 취하는 행동이다. 성인이 되면 사회화되다 보니 미워도 웃는 가면을 쓰고 상대에게 다가갈 수 있는데 그렇게 맺는 관계는 보통 자신의 숨겨진 이기적인 욕구를 만족시키기 위한 것이다. 예로 당신은 내가 썩 좋아하는 타입은 아니지만 나는 다양한 사람들과 편견 없이 잘 지낼 수 있어 라는 도덕적 우월감을 과시하기 위해 질투심을 숨기면서 상대의 취약점을 찾아내기 위해 혹은 눈에 가시지만 적이 되느니 차라리 동맹을 맺는 게 낫겠다는 판단하에 그럴 수도 있다. 또는 상대를 지레짐작 자신보다 낮은 사람이라고 생각해 누르고 싶어 연민으로 접근하거나 그 반대로 자신의 상상 속에서 이상화된 상대의 모습을 기대하고 접근한다. 어찌되었건 그 사람에게 있어서 인간관계 맺음이란 그저 자신의 자존심, 불안, 현시욕이나 도덕적 만족, 망상을 충족시키기 위해 동원된 것에 불과하다. 보통 이들은 첫인상이 사근사근하고 친절하여 가까워지기 쉽지만 어느덧 깨름직한 느낌과 함께 그 관계를 내가 그의 들러리로 이용당한다는 소모감을 안겨준다. 그럴 때는 말없이 피할 수밖에 없다. 인간관계에는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조언이 있는데 어떤 관계는 서로를 위해 내가 먼저 피해주는 것이 노력이 된다. 그들은 어쨌거나
자기 자신밖에는 관심이 없으니까. 마지막으로는 놔주기가 있다. 인간관계는 저마다의 생로병사 운명이 있어서 절친한 관계였다가 도중에 별다른 일이 없었음에도 자연 소멸하거나 서먹해질 수가 있다. 이때 자연스럽게 흘려보내고 애매한 채로 놔둘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하다. 왜 자연 소멸이 될까? 아마도 두 사람은 서로에게 충분히 매료되지 않았거나 그 관계에서 둘 중 누군가는 좋아하는 척하며 무리하고 있었을 것이다. 나도 예전에는 왜 이렇게 멀어졌을까 자꾸 분석하고 시시비비를 가리거나 그 관계의 끈을 다시 이어보려고 애썼는데 돌이켜보면 그것은 나나 상대를 위하는 일이 전혀 아니었다. 단지 그 관계에서 내가 부족하거나 나쁜 사람이 아님을, 나는 인간관계를 유지하지 못하는 사람이 아님을 입증하고 싶었던 것뿐이었다. 어정쩡한 인간관계로 걸쳐놓는 것이 내가 나쁜 사람이 되는 것보다 낫다고 생각하고, 내가 그 관계로 불편하다 해도 그 이상으로 상대를 직접적으로 화나게 하거나 상처 입히는 것을 두려워한 것이다. 불편한 인간관계를 견뎌내야 할 이유는 없다. 당장은 마음의 부담을 느끼지만 한번 관계를 자연스럽게 놓아버린 다음 얼마간의 시간이 흐르면 피차 홀가분해할지도 모른다. 둘 사이에 일부러 거론하지 않는 갈등이 있다면 그 갈등을 놓아보자. 시간이 지나야 비로소 자연스레 이해되고 용서되는 것들이 있다. 갈 사람은 가고 돌아올 사람은 분명히 다시 돌아온다. 관계의 상실을 인정할 용기가 있다면 어느덧 관계는 재생되어 있기도 하다. 이러한 관계의 자연스러운 생로병사를 나는 긍정한다.